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양대학교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처럼 오늘 제가 아침에 영상 찍은 거 본 학생들 소리 질러 보세요. 예, 아침에 영상 여러분 대동제의 첫 스타트를 알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의 준비체조 국민체조와 함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이게 우리 대학이다. 우리 대학의 기상이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비록 대화기술과 면접으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지만 바로 다녀와서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동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영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주의 미래, 동양대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영상으로 오늘 또 수업을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화의 기술과 비대면 면접은 여러분들과 하면서 어떻게 꾸며봤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대화 교재에도 짧게 어제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기는 대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화에서 이겨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정말 단편으로 나와 있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거부한다거나 말을 지적을 많이 한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산만하다거나 대각선으로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화에서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앞에 우리가 그 총학생회 또 학생회장을 또 만나는데 아주 A가 발라요. 참 인상이 좋았고 두 번, 세 번 봐도 A 바른 학생이었더라. 그래서 바로 이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유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폭넓은 대화, 공감 있는 대화, 그리고 함께 이기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화 이기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대화로 명품 스피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명품 스피커, 명품 방송 그리고 명품 대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말에 진실을 담으라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다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내 말에 진실을 담자. 그냥 말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쩌고 저쩌다 뭐 다름의 차이가 뭐 있다 뭐 어쩌다라고 하는데 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책을 많이 읽어버리면은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좀 애운 걸 토대로 뭔가 말 장난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할 수도 있는데요. 말에 진실을 담으십시오. 말에 진실만 담아도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말의 진실이 아닌 뭐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내는 것들이 있는데 말에 진실을 담아서 정말 듣는 사람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진심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대화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진심을 담아내는 그런 대화의 명품 스피커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말에 진실을 담은 말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진실, 우리의 진실이 바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Truth is power, 진실이 힘이다. 진실을 담자. 그래서 그 진실이 truth, 진실이 파워다. 말에 진실을 담자. Truth is power. Truth is power. 말에 진실을 담아라. 진실이 힘이다. Truth is power. 말에
진실을 담자. Truth is power. 말에 진실을 담자. 이 진실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뻥치는 사람들이 있죠. 허풍 떠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건 습관이거든요. 못된 습관이거든요. 틀린 습관이거든요. 허풍 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바로 탄로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다가서는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다가서는. 진실로 다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첫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첫마디. 저도 대화를 이렇게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스마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부드러운 첫마디. 부드러운 첫마디. 당신은 천사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앞에 오늘 학생건강관리 이렇게 센터에서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오늘 대동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에너지가 좀 넘치셔요. 그래서 저도 에너지 넘치게 선생님은 이 시대의 나이팅게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학생을 위한 진정한 나이팅게일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 부드러운 첫마디. 부드러운 첫마디가 우리를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첫마디로 우리가 상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Truth is power, smile is power. 말을 갖다 다 만들 수 있어요. Smile is power, smile.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 학생들의 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Truth is power, smile is power. 말의 진실을 담자. 말의 진실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의 진실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갖춰야 될 진정한 파워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파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말의 진실을 담아내는 것. Truth is power, smile is power.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문을 우리가 힘껏 열어보자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대화에 애절이 있어요. 어떻게 애절이 있냐? 대화에 나설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장부터 망쳐버리면 신뢰가 안 가요. 정말 그 캐주얼한 복장이 아닌 정장의 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면접 갈 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근데 실제 면접에서도 만약에 운동화를 신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건 정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애절에 앞서 복장 애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장 애절. 그래서 정말 말하는 사람의 이 달인, 소화소리의 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정말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 모양, 표정, 손짓 하나.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복장 애절도 중요하다. 복장 애절. 복장. 또 복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장. 복장이 안 되면 복장 터지죠. 그러니까 복장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복장의 코드를 잘 맞춰야지 우리가 진정한 화술의 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목소리를 담는다든지, 목소리가 너무 또 큰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 톤까지.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보이스 톤을 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역량, 보이스의 톤을 조절하는 것, 보이스의 톤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이 되고 있다. 복장 애절도 중요하다. Truth is power.
말의 진실을 담자. Truth is power. Smile is power. 복장 애절도 중요하다. 복장 애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또 느린다거나 너무 그냥 오조가 뭐 이렇게 좀 산만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말할 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화술, 좋은 화법은 어떻게 본다라면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진짜 달인들은 상대방이 말하게끔 상대가 말하게끔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하도록. 그래서 대화의 기법 우리 또 경찰들이 하는 그 화술의 기법들이 있어요. 기법, 수사 기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 수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하여튼간에 경찰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가 고소인으로 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피고소가 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요. 경찰들의 화술이 이런다고 합디다. 또 경찰들도 직접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예전에 경찰들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윽박지르고 막 겁을 주고 해가지고 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너무나 그냥 강압적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온 사람들을 피고소인들을 정말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뭔가 끌어내고 실토할 수 있도록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요. 지금은 뭐하냐? 커피 드시냐고 물어본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커피 드시겠어요? 아, 예. 하면은 커피도 타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 말로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지. 세상 말로 말린다라고 하는 말. 세상 말로 말린다 말은 이제 경찰의 페이스에 밀려드는 겁니다.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을 풀어주니까 굳이 안 하게 될 말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안 하게 될 말도 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긴장을 풀어주는다. 그러니까 진짜 화술의 달인이들은 상대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끌어내는 거, 말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 토대로 살짝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진짜 명품 이기는 대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몸짓을 할 때, 상대가 이해를 할 때, 억양을 할 때 상대방의 대화도 그렇게 정말 유추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하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한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인정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안 돼. 그렇게 안 해. 그럴 리가 없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제 친구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절대 상대방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다툼의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안 돼.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대가 진짜 자기가 보기에 틀렸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도 나빠요. 왜? 상대방은 지적받는 거 싫어하거든. 여러분 지적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틀렸다고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이 조언을 구해주라고 해도 그냥 아우 나 조언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라고 하면 그때 한번 해주세요. 아 이런 것 같더라라고 하고 네가 틀렸다라고 자기 주장을 굳이 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굳이 펼치지 마라.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는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강의에도 했던 것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라.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열자. 상대의
마음 문을 열자. 말에 진심을 담고 정말 말 잘하는 게 힘이 아니라 말 속에 묻어있는 진실이 힘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Trace flower. 스마일이 힘입니다. 여러분 미소로 다가가세요. 미소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Smile is power. Trace is power. 복장 애절도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 문을 열자. 복장 애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복장에 애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복장 애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보자.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본인의 특유한 친절함이나 그 다음에 마음 문을 열 수 있게끔 요즘 표정 관리나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웃고 웃어보세요. 저는 어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줄 때 굉장히 힘이 났고 신이 났고 위로가 됐어요. 교수님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힘이에요. 스마일이 힘이에요. Laughter is power. 스마일. 웃으세요. 웃어요. 웃어봐요. 웃어봐요.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 환영받는 화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친절해. 저 사람 말 한마디 해봤는데 너무 괜찮아. 정말 부탁하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웃음을 띠고 말하세요. 상대의 장점을 말하세요. 장점. 너희 이런 점이 좋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학생 건강상담센터의 선생님한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웃음을 띠고 말했잖아요. 웃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웃음을 띠면서 말하고 상대를 환영해 주면서 말하고 명쾌하게 말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부탁하는 식으로 의논하듯 말하고 웃음을 띠고 말하고 스마일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바로 밑바탕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환영받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환영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환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환영할 수 있는 환영 인사를 해야 돼요. 6번 환영 인사.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야 친구야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뭐 했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싶어서.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상대를 보고 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런 멘트도 있네요. 야, 즉흥적으로 보이는 물체 또는 그 상황에 떠오르는 단어. 뭐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팅게일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복이에요. 너무 근데 멘트를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지만 심플하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오셨어요? 이 차가 아주 자주 막히는데 먼 길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고단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뭐냐? 어떤 데는 사업장 같은 데는 웰컴 티를 내잖아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티. 웰컴 티. 어디 뭐 펜션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당신을 맞이하는 웰컴 티. 아, 웰컴. 환영하는 차입니다. 어떻게 드시겠어요? 가볍게 환영차를 주고 환담을 하고 정말 잘 오셨다라고 말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 특별히 집에 손님이 왔는데 특별히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예전에는 밖에까지 나가고 또 배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환영하는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협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회사에서 늘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 회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친구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너무 있는 그대로. 여러분 특별히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너무 안 좋은 점을 야 너 왜 옷 그렇게 더럽게 입었어?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야. 자 옷을 더럽게 입었어요. 옷을 더럽게 야 옷이 좀 뭐가 묻어 있지만 얼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옷이 조금은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영배야 영화 배우야. 야 옷이 뭐 근데 옷만 주구장창 지적을 하면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심스럽게 상대방에 따라서 지적을 해주려면 상대방에 따라서 기분을 보고 상대의 기분이 상당히 업이 돼 있는데 하여튼간에 지적질하지 말자. 대화에서 지적질하지 말자. 야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솔직히 한번 같이 말합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 꼴 보기 싫잖아요. 저도 몇 명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다는 것이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잠시 끊었어요. 뭐 아예 그 사람을 안 본다라고 마음에 다짐한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안 보면 마음 멀어지는데요.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막 훈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상대에게 하지 말자. 그게 안 돼. 그게 틀려서 그렇게 하지 마. 자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건 아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마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저자세라고 할까? 뭐 저자세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가르치려 하지 말자. 상대를 가르치려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왜 가르쳐요?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냥 순수하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호기심 있게 신나게 그래서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인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인사를 안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다고. 그런데 애절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사는 밝고 정중하게.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밝고. 아까 총학생 회장님 인사하는데 정말 애를 다 하더라고요. 애를. 총학생 회장님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 애를 다 하더라. 또 그런 애를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밝고 정중하게. 인사는 어떻게? 밝고 정중하게. 인사는 굉장히 밝고 정중하게 해야 돼요. 대충 뭐 이거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밝고 좀 정중한 모습으로.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대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상대에게 호감을 밝고
그래서 그 예전에 저도 봤어요. 집에 지금은 이제 그런 애절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집에 손님이 오셔요. 근데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셔요. 이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모르고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찾아오면 꼭 드라마 같은 데 꼭 이제 지금 그 드라마도 이제 세상이 좀 변해가지고 그렇게 없던데 꼭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께 가서.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 큰 절을 해요. 큰 절.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어르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아버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먼저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밖에까지 못 나오시잖아요. 이제 아프신가?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면 어머니 이제 친구의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인사하자? 밝고 정중하게 인사하자. 여러분도 밝게, 여러분이 만나는 선배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친지 가족에게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지금 일부 특이한 가정은 아닙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지금도 부모님께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의 어떤 학생도 보니까 전화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께 따뜻한 공존을 하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아빠 뭐 하셨어요? 물론 지금 말 다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을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손하게, 공경하게, 정중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상대가 말하는데 스마트폰 하면서 말하는 거. 저도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업무가 바쁘다 보면 어제 제가 탁 걸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직원 선생님이 교수님 바쁘시면 그래서 안 바빠요 하면서 또 하고 있더라고. 정말 진짜 그 병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바쁘다는 자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하고 와야지. 누구 만날 때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저도 어제 굉장히 반성하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노 그렇게 상황만 탓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도 탓해 보세요. 절대 하지 말고. 자, 스마트폰 하면서 상대에게 경청하는 거 이거 좋은 자세 아니다 이런 말. 경청에만 집중하세요. 스마트폰 no 이런 말. 경청에만 집중하자. 스마트폰 no다. 경청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은 노우다. 경청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 노우다 이런 말이죠. 경청에만 집중하자. 스마트폰은 노우다. 경청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 노우다 이런 말이죠. 경청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 뭐냐? 특히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감 가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저 친구 좋아. 진짜 따뜻해. 그런데 호감이 가는 표정, 호감이 가는 눈의 대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주시고요. 일단 앉아 계세요. 지금 수업하니까 수업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장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니라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이라고 좀 일을 구했습니다. 지금 여기만 지금 시간 몇 시인가만 지금 봐주세요. 지금 23분. 23분입니까? 네. 23분 50분 되려고 하면은 벌써 25분이 있어야 됩니다. 25분 동안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29분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한 20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분 동안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오늘 여러분 이제 이게 자, 우리 방송국장님, 이게 중요합니까? 눈의 대화. 네, 중요합니다. 눈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예. 그렇죠. 하지 마라. 이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 저도 봤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 교수님이 수업을 딱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이 있어요 해가지고 수업이 참여하는데 학생의 질문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질문한 학생을 쳐다보는 거, 눈으로 욕하는 거죠. 그 인문공직 영어에서 조 씨라는 아이가 그 끝날 때쯤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조요. 네, 조모 씨. 조모 씨 아닌데요? 가끔씩 그랬습니다. 전모 씨 아닙니까? 맞아요. 전모 씨. 전모 씨. 전모 씨께서 그러면은 이제 민폐가 된다. 그래서 눈으로 욕했다는 말입니까? 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은 이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눈은 뭐라고 합니까? 퀴즈입니다. 초성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교수님도 지금 여러분 지도하다가 바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눈은 뭐라고 합니까? 미음, 이응, 치읓입니다. 미음, 이응, 치읓. 눈은 뭐라고 하냐? 눈은 미음, 이응, 치읓이 있다. 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눈을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눈을 몰라요? 눈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네. 눈은 딱 한 글자 힌트입니다. 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 마음 이츠 의창. 맞죠? 대단한 말이죠. 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창. 마음의 창. 마음의 창입니다. 눈은요, 내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경계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잘 봐야 되고, 눈이 매서우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매섭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눈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써요. 평상시 말을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오버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오버하네. 교수님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거 훈련돼 가지고 지금 좀 우리 그 정비국장에 앉아 있는데 제가 좀 어떻습니까? 좀 부드러운 컨셉입니까? 어떤 컨셉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히 닦아놓고 네. 착하시고 감사합니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지금 수업에 들어가니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명 교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뭘 가져온다 했는데 손편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SNS로 올렸습니다, 교수님. 예, SNS로. 네. 저기 전체로 올렸습니까? 사진과 함께. 예. SNS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쵸. SNS. 근데 이제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까칠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까칠했는데 이게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방송국장이 지금 여기 조절해 주려고가 아니라 저한테 채권 채무 때문에 지금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기 지금 경호를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 까칠하면 안 돼요. 까칠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자 눈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창.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주세요. 야, 너 마음의 창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네 눈은 호수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멘트로도 많이 쳐요. 그 호수에 빠지면 나는 어떻게? 뭐 여성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네 눈은 정말 사슴 같아. 막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보면 또 동태 눈깔도 있습니다. 동태 어째요? 동태 맛이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 동태 다 얼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눈은 안 되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예, 빨리 끝나기를 예, 기대하는 여기 그리고 뭐냐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좋은 눈을 맑게 하고 인사를 잘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단 말은 이제 복장 예절이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째요? 복장이 단정해야 합니다. 복장 예절을.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종교 행사에 갈 때는 신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죠? 신을 만나러 갈 때는 신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네. 신을 믿는 거잖아요. 네, 이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처를 믿는 거고.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대상자를 가드로 생각하잖아요. 신으로 생각하니까 그 신에 대한 믿음이 국어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누굴 믿냐? 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신이 한 말을 다 믿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종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말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정말 용모가 깔끔하지 않으면 우중충하면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참 그것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렇게 느껴요. 사람을 딱 만나러 갔는데 세일즈한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고급 BMW 벤츠 세단에서 내린 사람하고 아니면 완전히 뭘 입은 거예요? 수트 정장을 입고 아니면은 체육복을 입고 티코에서 내린 사람하고 체육복을 입고 저기 소나타 20년 차에서 내린 사람하고 이것이 사람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급 차를 타란 말은 아니라 차 관리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차 관리, 자기 복장 관리, 차 관리, 사람 만나러 갈 때, 대화할 때 먼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도 어떤 차까지 타봤냐면 고급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고급차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새 차인데 새 차 이전에가 산타페예요. 산타페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것도 중고차를 샀는데 산타페를 오래 타다 보니까 산타페 위쪽에가 녹이 슬어가지고 차 페인트가 다 떨어져요. 페인트를 벗겨내면 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똥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어머니까지 똥차라고 하니까 내가 능이 될 수가 없어서 지금 새 차를 산 지가 지금 횟수로 3년째 21년 여름에 8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새 차죠 3년밖에 안 됐으면 타고 다니는데 여튼간에 자기의 화술 관리 대화법에서도 상대의 정말 마음문을 여는 작업 이런 것은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하고 눈을 맑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눈을 맑게 가꿀 필요가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하고 말에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자 그러면 우리 방송국장이 네? 이제 우연히 왔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해도 아니요 그냥요. 1번 말에 진실을 담자. 그 다음
4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2번, 3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Truth is power. 말이 힘이 아니라 진실이 힘이다. Smile is power. 번역해 주세요. 미소가 일단 힘이다. Truth is power. 진실이 힘이다. 자, 4번 말하세요. 계속 10번까지 시작. 독장 예절도 중요하다. 한글도 못 읽어. 그 다음 상대의 마음 문을 열자. 열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자 우리 그 정빈 국장은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쵸. 저도 가끔씩 목사님 오랜만에 뵐 때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100점짜리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려 하지 말자. 상대방이 가르치려 하면 그 사람이 배운다는 느낌이 들잖아. 가르치지 마라. 친구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 싫어하면 야 친구야 이건 이렇게 하는데 야 친구야 왜 못해 막 이렇게 하고 너 이것도 못하니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민망해진다 그 말이야. 그쵸. 그 다음 또 밝고 정중한 인사. 밝고 정중한 인사. 그 다음 눈의 대화가 중요하다. 눈으로 욕하지 마라 그 말이야. 눈으로 욕하지 마라. 눈의 대화가 중요하다. 말 안 해도 표정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눈으로. 그 다음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 눈이 그만큼 여러분 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예. 눈은 그 전화 줄랬어요. 저도 못 받았다고. 말씀 꼭 좀 해주세요. 수업 때문에 못 받았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런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이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우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사랑받는 화법은 뭐냐? 즐거운 이야기를 하세요.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해보세요. 즐거운 얘기요? 저는 딱히 사랑받는 화법, 사랑받는 화법. 사랑받는 화법은 일단은 타인의 존중을 해주자. 좋아요. 그래야지 그게 분명히 언젠간 저한테 온다 뜻입니다. 어떤 거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자. 네. 어떻게 존중하는 편입니까? 일단은 상대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상대가 의견을 내면 묵살하면 안 됩니다. 야,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의견 안 내고 그래요. 저도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는 의견을 받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수정해서 뭐 그렇게 되나 싶을 정도 들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의견과 저의 의견을 비교를 하고 이게 맞나 아니면 틀린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뭐 맞으면 뭐 그런 의견을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을 따라가자. 네. 상대방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네. 하는 그런 말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낸 사람한테 거기서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면 그 사람 앞으로 의견 안 냅니다. 그렇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야 그래 하고 항상 뭐냐면 의견이 들어오거나 의견이 말할 때는 바로바로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의견이 들어온 것 가지고 다음에 또 의견 나누고 너무 오늘 마지막으로 의견 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만약에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그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병. 네. 그러죠. 쌍방이 같이 서로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돼. 근데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버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고 나서 굳이 싸우지 않았어도. 네. 왜?
저놈이 눈으로 욕하니까. 눈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딱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자. 야, 뭐 하자. 라고 했는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회의를 하자. 뭐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뭔가 빈정거린다거나 정말 환영받는 사랑받는 화법은 뭐냐?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낙천적인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잘난 체. 자기만 사랑받는 화법.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낙천적인 이야기.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상대가 예를 들어 다운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그쵸. 서울 뭐 지금 교통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택시비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일찍 대중교통 가보니까 뭐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네, 그쵸. 서울 택시비 웬만하면 한 5만 원 나온다던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3, 4만 원 좀 뭐 이렇게 많이 나가야 4만 원? 뭐 4만 원대 한번 나오고 타본 적 있어요? 많이 사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집에까지. 네, 지금까지 한 2만 원 들었나? 네, 가깝네요. 네. 근데 너무 비싸요. 할증붙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까지 원래는 전에는 15,000원 나왔는데 아, 할증붙고 하다 보면은 거의 18,000원? 19,000원? 지금은 지금 19,000원 정도 나와요. 19,000원 정도. 할증이 좀 올라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서 남양주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야, 가깝네. 네. 완전히. 근데 그 뭡니까? 뭐 4만 원 정도도 서울이 먼 거리는 네. 할증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말, 경제가 어려울수록 싸움하기 싫어. 그쵸. 어제 제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오은영 박사 알죠? 오은영 박사 알죠? TV에서 많이 나오는 네. 여성 박사님이었는데 너무 지금 남편이 내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개 무시라는 거야. 뭔 무시요? 개 무시해, 개 무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성을 보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제발 남편이 될 남학생 여러분 앞으로 미래 아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무시한다면 제가 찾아가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타박상. 네,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 종빈 군도 절대 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여러분도 자기 남편을 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살인할 짓이 아닙니다. 아, 그러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 남편이 빚이 5억이 있어요. 아, 그거는 어제 보니까. 근데 뭐냐,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한 거야. 그 남편분이 너무 싸가지 없습니다. 그러죠. 네. 아니, 너무 욕 말하지 마시고요. 네? 아주 그러죠. 그러죠. 남편분이 방송 처리하겠습니다. X. 네. 아, 그래 가지고는 급기야는 이혼? 아니 그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라는데 친정에서 왔어요. 이혼하라고 차라리. 왜냐하면 남편이 안 고쳐져. 남편은 허황된 것만 막 생각을 해. 남편이 아이들은 또 끔찍이 생각을 해요. 근데 빚이 많은데 그래서 아내는 지금 막 빚이 많으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 막 아이들한테 뭐 많이 사주는 거 막 이것이 근데 아내가 경제관념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모른다고 해서 남편이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야. 뭐 인터넷 뱅킹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근데 아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 모를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아내는 우울증. 근데 그 박사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봐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 어제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돈을 빌렸어. 남편이 은원 한마디도 안 하고 대출이 있어요. 지금 총 대출이 5억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5억인데 남편이 이쪽 대출을 막기 위해서 이쪽이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뭐냐? 아내 이름으로 아내 몰래 3,500. 그럼 5억 그리고 나서
이 대출, 그러니까 이분은 대출 받으면 그게 자기 돈으로 생각한가 봐. 이거 은행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대출 받는 순간 이건 미쳐버려요. 여러분 절대 갑자기 이야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대출 받지 마세요. 그리고 대출 받기 전에 항상 의논하세요. 부부는 공동이에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물을 가족은 너도 내 거, 나도 내 거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부부는 함께해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하는데 그리고 아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어제 그 오은영 박사께서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기 때문에 대출 5억이 생기고 미쳐버리겠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좋고 뭣도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발 성격이 우리가 모나면 안 돼요. 문제면 안 돼. 5억? 이건 도대체 5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24시간 카메라를 관찰했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여성처럼 살고 있어요. 그냥 밥도 혼자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계속 우울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그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XX는 뭐라고 하냐? 아내한테 돈 벌어갖고 오라는 거야. 사고는 누가 쳤는데? 본인 사고 쳐놓고. 본인이 사고 치고 아내한테 돈 벌어갖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안 간다고 또 구박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아내는 왜 오은영 그 박사가 판단하는데 아내는 왜 안 가냐? 내가 왜 해야 되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에 그 오은영 박사께서 동의를 하더라고. 희망이 없는데? 근데 그 남편은 가가지고 50만 원, 한 100 몇만 원 벌면 식당에 가서 청소를 하면은 설거지라도 하면은 그 돈 좀 갖고 자기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내 몰래 2차, 3차 아내가 모른다고 아내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런 경우는 타박상이 아니라 못 참습니다. 그 사람 어제 정말 진짜 확 TV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대화는요 상대방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아예 무시. 자, 거기까지 나가는데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정열적이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잘난 체하면 안 되는데 널리 알려준 유머도 자기가 독창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유머도 자기만 아는 것처럼이 유머. 근데 이제 여러분 유머는 조미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살짝 유머를 섞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관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머는 좋대. 너무 잘난 척하는 유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유머를 자신만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액션 중에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럼 동의의 맞장구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참 그렇겠군요. 막 이런 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 맞아요. 우리 지금 방송국장도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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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효를 내야 되겠네요. 그쵸. 과자 이름도 그쵸. 과자 이름으로 제가 채택했습니다. 제가 혜태제가 사장님이라 하면은 그쵸. 칸초가 아니라 그쵸. 칸초 있죠? 네. 칸초 먹고 싶네요. 그쵸. 칸초 밑에 그쵸. 예. 그리고 그쵸 밑에 판초. 판초는 뭐냐? 군인들이 비올 때 입는 옷을 판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쵸. 낙천적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으로 사랑받는 합법의 전달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한 자기 만족은 초라한 자기 위안일 뿐이다. 타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대화에서 정말 유명한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 안 해야 돼요. 입에 발린 거칠의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 잘 계시냐? 그렇게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쵸. 놀리는 거. 맨날 그냥 걱정하면 어찌해야 돼요? 일단 슬픈 말로. 부모님 걱정하면 거기 시골 올 때 도둑 먹을게.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 걱정하면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정말 너무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립서비스라고 하죠. 물론 립서비스도 없는 것보다 나은데 립서비스, 맨 립서비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잘 생각하고 있는 건 알지? 막 이런 것들이 거칠의 말, 그리고 손편지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칠의 말. 아니요. 당신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어떤 사람이 손편지 가져오겠습니다. 말만 손편지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중용을 가르쳐라 해요. 중용. 너무 넘치면 안 돼요. 오바가. 그리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그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중용이에요. 중용이 중요하다. 사람의 관계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딸은 좋아하는데 어떤 딸은 아니야.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괴팍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 기복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을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좀 정리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감정의 소유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맞이하면서 감정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기폭이 심한 사람이 되지 말자. 감정의 기폭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57분입니다. 7분이요? 네. 57분? 네. 50분 넘었어요? 57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감정 그리고 대화의 기본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